멕시코 축구 대표팀도 결전의 장소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선수단 주변에 몰려든 인파만 봐도 멕시코 팬들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태극 전사들 개최국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멕시코 축구 팬들이 대표팀 숙소 앞을 점령했습니다. 북을 치고 국기를 흔들며 열정적으로 환호합니다. 멕시코 대표팀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과달라하라로 입성하자 환영 인파가 거리를 점령했고 대표팀 숙소 위로 불꽃이 날아올랐습니다. 대표팀 숙소에선 4시간 전부터 팬들이 기다렸습니다. 멕시코 팀이 막 도착한 숙소 앞입니다. 홈팬들의 성원이 대단한데요. 오늘로서 양 팀이 모두 과달라하라에 모이면서 최종 결전 앞두고 내일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완전 비공개로 멕시코전 맞춤 전술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개최국을 상대해야 하지만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멕시코라는 팀은 또 다른 팀이고 어떤 팀이랑 해도 분명히 저희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 믿음이 모두가 있어서 다음 경기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원팀이 되어가는 중이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원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체코전 실점의 원인이었던 세트피스 상황의 수비 전술도 보완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월드컵 소식입니다. 홈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팀 감독은 이강인의 빠른 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거친 압박에 우리 대표팀은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과달라하라에서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팀 멕시코와의 2차전을 하루 앞둔 우리 대표팀. 순발력 훈련으로 결전 대비를 시작합니다. 1차전 승리로 컨디션이 한껏 오른 대표팀은 자신감도 에너지도 넘쳐납니다. 멕시코라는 팀이 워낙 개인적인 압박 능력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역시 저희가 잘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거친 전방 압박이 예상되는 멕시코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대표팀은 조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의를 다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저희 선수들한테 다시 회복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일 경기에선 이강인의 발이 주목됩니다. 이강인은 체코전에서 38번의 패스를 100% 성공시킨 빠른 발의 주인공. 이번 월드컵 출전 선수들 중에서도 패스 등급 1위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대표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경계해야 할 선수로 자신의 제자인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Pero la velocidad de los coreanos hacia adelante la hemos entrenado cómo nulificarla, cómo llegar a esa segunda caída, ese despeje largo.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인 멕시코전을 하루 남기고 오늘 우리 대표팀은 28명 모두 정상 컨디션에서 결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붉은 악마도 과달라하라의 도심에서 열린 전야제 응원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응원가를 알렸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예, 멕시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내일이 우리가 속한 A조 1위 결정전이 될 겁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게 됩니다. 일단 지난 체코전 첫 골의 주인공, 우리 중원을 책임지는 황인범 선수가 멕시코에서는 경계 대상 1호로 꼽혔습니다. 사실 저를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라 더 좋은 선수들이 저희 팀에는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더 많은 기회들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홍병보 감독은요, 우리 베스트 11, 베스트 멤버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왔다면서 본인이 이뤄냈던 2002년 4광 신화 얘기도 꺼냅니다.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었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 기록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충분히 다 그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피파 랭킹을 포함해서 객관적인 전력은 당연히 멕시코에 밀리는데요. 실제로 과거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2번 만났지만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5만 홈관중의 일방적인 응원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잠시 뒤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러면 멕시코 이길 수 있다, 32강 간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신세대라서 그런지 그게 없더라고요.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영어로 스테이블, 월드컵 경기 나왔으니까 뭐 특별한 걸 더해서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뭐 멘탈이 뭐 불타도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하던 대로 하자라는. 예, 운명의 멕시코전을 앞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완전체 훈련을 했고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새벽에 축구 전문가로 잘 알려진 분이죠. 안민호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축구 참 좋아해서. 네. 근데 저런 이제 심리 상담, 멘탈 코치가 야, 우리 대표팀 지금 이 정도의 팀이다라고 자신만만한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일단 체코전을 이겼다는 것. 그 예. 1차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었거든요. 예. 이제 아무래도 멕시코는 개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체코가 우리와 2위 싸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팀이었어요. 예. 근데 그 경기를 우리가 이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건 되는 팀이라든지 네. 혹은 신세대라서 굉장히 뭐 멕시코의 저 열광적인 홈팀 응원도 넘을 수 있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멘탈 코치가 선수들의 심리 상담도 좀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에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예.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럽 무대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경험이 그래서, 많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이미 싸워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어서 예. 이번 경기도 무리 없이 우리 경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잘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안민호 해설위원의 전망과 분석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저처럼 비전문가는 멕시코의 2차전에 멕시코의 김민재라고 불리는 수비수가 못 나온다면서 그런 호재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승부처가 있다면 멕시코에 지금 뭐 멕시코전을 앞둔 우리의 어떤 키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이제 멕시코를 우리가 잡는다라고 예. 생각을 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친 팀이에요. 그리고 이 팀 자체가 전략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팀이 마지막 훈련을 한 장소가 2,600m에 있는 훈련장이고요. 고지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2,200m예요. 예. 그리고 우리와의 경기는 1,500m입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모래주머니 하나가 하나씩 빠지는 거, 빠진다고 이제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기동력적으로 밀어붙일 텐데 예. 그때 볼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허.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만 잘해준다면 예. 오히려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주최국 멕시코와 A조 같은 조인데 만약에 멕시코를 꺾고 1위가 된다면 뭔가 월드컵이 주최국 중심으로 이제 조편성을 해놓고 네. 동선도 그렇게 짜니까 바라건대 8강까지도 꽤 무난한 대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팀은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겠죠. 예.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개최국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어드밴테이지는 개최국에게 좀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열광적인 분위기를 좀 더 그렇죠.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32강전과 16강전을 같은 경기장에서 하는데 이 경기장이 2,200m에 있는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지대 훈련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차전을 생각해 보면 예. 체코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후반 40분 되니까 좀 30분 되니까 시차말로 퍼진다는 느낌이 좀 들던데요. 네, 예. 이제 그만큼 고지대에 적응이 안 되면 선수들이 뛰기가 어렵고 예. 고강도의 에너지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2강, 16강 이 경기들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사실 안민호 해설위원 모시고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저도 오늘 또 뭐 이란 경기도 봤고 왜 이번 대회 아시아팀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팀이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좀 올라왔다.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 팀들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스쿼드가 구축이 되면서 만만하게 보고 나왔다가 붙잡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아까 화면 잠깐 나왔는데
아시아 6개 팀들이 2승 4무더라고요. 네.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원래 애초에 이번 대회가 평소 그 종전 월드컵보다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좀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아시아 팀도 이런 너무 강팀들이 다 이기는 거 아닌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시아 팀들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카보베르데라는 팀이 우승 후보 스페인과 비기기도 했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런 카보베르데 같은 팀들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다들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팀이 월드컵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예. 의지가 굉장히 넘치고요. 그리고 이제 카보베르데 같은 팀들은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런 이제 각 국의 유망주들을 어차피 A 대표팀 못 가니까 우리 팀으로 와라. 예. 그래서 이중국적 선수들을 본인 대표팀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라서 이제 경쟁력 자체가 꽤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높은 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멕시코가 마저 이긴다면 아시아 팀의 반란에 지금 선봉에 서는 건데 그렇죠. 멕시코전 몇 대 몇으로 이긴다고 보세요? 이거 저희 박제할 거라서요. 이긴다. 예. 진다고 보세요? 그럼 비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어허. 예, 전망 자체는 사실 개최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한일 월드컵 때도 개최국 자격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서론이 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가 선전해서 2대2 무승부 정도였으면 2대2 무승부 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이 맞는지 아닌지도 한번 네, 잘 지켜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새벽의 축구 전문가 안민호 해설위원과 한번 우리 대표팀 얘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다음 상대는 개최국 멕시코입니다. A조 최강으로 평가받지만 상승세를 탄 우리 대표팀 해볼만 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재선 손흥민과 이강인을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어제 완전 휴식 모드였던 대표팀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전술훈련 없이 가볍게 몸을 풀며 경기 감각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포지션별 비디오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멕시코전 맞춤형 전술훈련에 돌입합니다. 체코전에서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뒷심을 과시하면서 멕시코에선 한국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Pese a la adversidad con la que se vieron jugando ante Chequia, a la manera y la fortaleza mental que tiene Corea, que sí se sobrepuso y lo hizo de sobremanera, o sea, lo hizo de muy buena manera. 멕시코는 하루도 휴식 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훈련을 마치고 가족과의 외출이 잠깐 허락된 정도입니다. 수비의 핵심인 세사르 몬테스가 한국전에 빠지게 된 멕시코는 한국 공격의 핵 손흥민과 이강인을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Primero la calidad de la gente de ataque con Kangin Lee, con Heung-min Son jugadores sumamente buenos. Ya los vimos contra el equipo de Chequia. Eso, la calidad técnica que tienen. 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우리 대표팀은 오늘부터 기세를 몰아 멕시코를 잡기 위한 대비에 나섭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Primero la calidad de la gente de ataque con Kangin Lee, con Heung-min Son jugadores sumamente buenos. Ya los vimos contra el equipo de Chequia. Eso, la calidad técnica que tienen.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다음 상대죠. 멕시코를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체코전에서 보여줬던 우리 대표팀의 뒷심 정말 대단했었죠. 태극 전사들의 이 놀라운 정신력을 똑똑히 지켜봤던 멕시코. 일단 우리 대한민국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 중이라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 들어보시죠. Pese a la adversidad con la que se vieron jugando ante Chequia, a la manera y la fortaleza mental que tiene Corea, que sí se sobrepuso y lo hizo de sobremanera.
우리 손흥민 선수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타코집 가는 것도 방송에서 생중계 있고요. 어떤 소스 뿌려 먹었는지 그리고 고수 넣어달라 그랬는지 빼달라고 했는지까지 인터뷰로 막 넣을 정도로 대단한데 그런데 멕시코전 이 자기네 나라랑 싸워야 될 날이 가까워지면서 기분이 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손흥민 경계령이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멕시코에서요 손흥민 선수 인기 상당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하루 휴식을 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무얼 먹었는지 어떤 소스에 찍어 먹었는지까지도 화제가 됐거든요. 심지어 그 타코집 말고 다른 집이 더 맛집인데 그렇죠. 이런 재미있는 왜 저길 반응까지. 보내냐고 화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맛있는 재미있는 반응까지 있었는데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멕시코와 한국이 또 맞붙어야 되니까 경기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하죠. 봅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멕시코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손흥민 선수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지금 실력 상당하거든요. 네. 경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멕시코 분들이요. 지금 손흥민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 조심해야 된다는 평가가 멕시코 현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언론들은 이강인 선수의 아주 꼬꼬마 시절, 어린 시절 모습까지 소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이강인. 선수 아닙니다. 저 꼬마가 이강인입니다. 앳된 얼굴을 한 7살 이강인 어린이 모습이 보이는데 슛돌이 시절입니다. 자, A매치 경기에 나설면서 대표팀 선수들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 퀴즈로 입장했던 장면. 다들 빨간 옷 입은 선수 찾으셨죠? 아닙니다. 저 꼬꼬마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장면을 또 해외 언론들이 또 어떻게 찾아내갖고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이런 영상들이 화제입니다. 이강인 선수는요 사실 슛돌이로 유명하죠. 어린 시절부터 뭐 잘생긴 인물이며 실력이며 남달랐다 하는데요.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지 인기가 상당한데요. 특히 멕시코의 지금 사령탑 아기레 감독과의 인연도 화제입니다. 어허. 이강인 선수가요 스페인 마요르카에 있을 때 사제지간이었습니다. 2022년, 23년 시즌에 함께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때 굉장히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기레 감독은요 누구보다도 이강인 선수의 가능성 그리고 뭘 잘하는지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아기레 감독도요 이강인 선수 아들 같은 정말 아끼는 제자이자 선수이지만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네. 또 당찬 포부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실제로 우리 선수들 호랑이 마크 가슴에 달고 뛰죠. 멕시코가 A조 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기세라는 말이 있죠. 기세가 오른 우리 선수들만큼 이 무서운 팀은 또 없을 겁니다. 훈련장에서도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꿀맛 같은 휴식 후에 다시 시작된 훈련장 모습 함께 보시죠. 제가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잘 쉬셨어요? 네, 잘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세도 기세인데 분위기가 참 좋아 보이죠? 멕시코전까지, 아니 남아공전까지 자, 이 분위기 쭉쭉 이어갔기를 바라겠습니다. 멕시코 하면 열정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국전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주지사가요,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Esto será frente a Corea en el Estadio Guadalajara el jueves por la noche. Por lo tanto, he decidido decretar el asueto de clases para este próximo jueves 18 de junio en todo el estado de Jalisco. Por lo tanto, las familias de Jalisco, nuestras niñas, niños, maestras y maestros van a poder disfrutar de esta gran fiesta mundialista y, por supuesto, apoyando a la selección mexicana de fútbol. 지역 학생들한테 축구 경기 있는 날
학교 가지 말고 응원해. 휴교령까지 선포한 겁니다. 역시 열정의 나라다운 모습이죠. 너무 잘 돼 있고 락커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우리 축구 대표팀 훈련 중에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공개 훈련 중에 하늘에 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떠 있었던 겁니다. 멕시코 군이 출동해서 방해 전파를 쏴서 격추시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사실 대표팀이 해외에서 훈련 중에 불법 드론이 종종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조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조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누군가가 우리 팀의 전력을 염탐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저는 그 의심이 처음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팬들이 뭐 손흥민 선수 보려고 저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요, 드론은 곧바로 격추가 되었는데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황급히 그 떨어진 드론을 집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사를 하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24년 유로 대회에서도요, 이렇게 상대 팀이 훈련하는 모습을 몰래 드론으로 찍어서 전력을 확인하려다가 실격패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좀 비뚤어진 팬심 때문이었던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에 하나 어떤 우리의 전력을 염탐하려는 의도였다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지나친 팬심에서 벌어진 일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전력 염탐하려고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죠. 자, 이 멕시코 대표팀도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경기가 열리는 과말라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멕시코 분위기가 지금 묘한데요. 내일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답니다. 멕시코를 응원할지 대한민국을 응원할지 모르겠다. 아니, 멕시코 사람이 왜 대한민국을 응원하냐고요? 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 fechas, no hay más fechas, todo el mundo quiere que vaya este grupo.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n más veces. Nos extrañaron, nosotros extrañamos muchísimo a México. Conozco a mi tía desde que tengo 13 años, los he estado esperando casi 10 años, entonces pues es eso, me emociona muchísimo. BTS가 너무 좋은 멕시코의 아미들. 안 그래도 열정의 나라인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멕시코의 BTS 팬들, 아미들은요, 한국은 BTS의 나라다. 그래서 난 둘 다 응원하겠다. 아미들이면 난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딜레마라면서요. 지금 왜냐하면 멕시코 대통령까지 나서서 BTS 한 번 더 와달라고 하는 마당에. 멕시코에서 BTS의 인기 상당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홈 경기다 보니 우리나라가 좀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 모두 다 응원하자는 분위기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BTS의 나라입니다. 멕시코에서 BTS의 인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대통령궁 앞에서 대통령과 함께 BTS가 손을 흔들자 수십만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멕시코 국민들 당연히 멕시코 경기도 응원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TS 아미들에게는 이 BTS가 국적일 수 있습니다. 멕시코를 고국이니까 응원도 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팬심으로 BTS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게 아미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멕시코 팬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BTS 때문만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 2018년 손흥민 선수가 독일전에서 추가 득점을 하면서 극적으로 승점에 유리하게 고지를 차지하면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었죠. 그때 손흥민은 멕시코의 영웅이자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야, 니네 이제 은혜 갚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 경기장을 찾는 멕시코 팬들이 선곡한 노래만 봐도 현지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 때 멕시코 응원석에서 바로 이 노래가 흘러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말춤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놨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내일 응원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멕시코 팬들이 말춤 퍼포먼스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이토록 열정의 나라지만 한국인들의 응원 열정도 못지않죠. 자, 현지에선 싸이 노래, 그리고 한국에서는 임영웅 씨가 또 나서는군요. 그렇습니다. 영웅이 나서는 거예요. 영웅이. 그렇죠. 임영웅 씨가요. 축구 정말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었죠. 이번에는요. 응원단으로 나섭니다. 이 동료들과 함께 실제로 이 멕시코와 한국 축구 경기 보면서 생중계하는 모습 공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또 임영웅 씨가 열렬하게 응원을 해준다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멕시코에서도 사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오히려 우리 멕시코와 한국 모두 가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함께 32강 가자는 분위기 쭉 이어서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 내일 선전을 기대합니다. 임영웅 씨가 뜨면 또 얘기 달라집니다. 고른 연령대의 또 팬들이 함께 응원을 하기 시작하면 또 임영웅 씨의 팬클럽이 움직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이 붐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한국과 멕시코전의 경기 티켓값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500만 원까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싼 티켓이 6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경기장 갔다가 자칫 바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번 월드컵에서는요. 이 경기장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고요. 근데 키스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설, 흡연, 그러니까 애정 행각 같은 부분에 대한 행동도 규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밀가루나 화장지, 풍선 같은 물품을 반입 금지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화장지는 왜요? 화장지도요. 사실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던지는 그런 응원 문화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하얗게 이렇게 날아가는 그게 두루마리였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부분도요. 사실 자원 낭비이고요. 네. 선수들의 시야 가릴 수 있습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과도한 애정 행각 같은 부분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좀 표현이 좀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네. 좀 더 해석의 여지는 좀 더 두고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멕시코 이 경기장, 대한민국과의 경기장, 이번에 월드컵에서는 이 멕시코 경기장에서는 연인들이 가서 진한 키스를 하면은 경기장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계 최대 이벤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그런데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개최국만 무려 3개국, 참가국은 역대 최대 규모, 경기 수는 처음으로 100경기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축구의 성지라 불리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립니다. 축구 팬들은 기대도 높지만 한편에서는 월드컵이 너무 상업화됐다 비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세이 더 트렌드에서는 이번 월드컵 무엇이 바뀌는지 핵심만 쏙쏙 짚어드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참가국 수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유지됐던 32개국 체제가 막을 내리고요. 이제는 무려 48개국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And we have to shape the football World Cup of the 21st century. Football is more than just Europe and South America.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무려 40경기나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월드컵이 한 달 반짜리 초대형 리그가 된 셈입니다. 참가국이 늘어난 만큼 대회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4개국으로 편성된 총 8개 조에서 경쟁을 펼쳤죠. 이제는 12개 조 체제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각 조에서 2위까지만 16강에 진출하는 구조였지만 볼 득실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3위팀 8개는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우의 수를 32강 진출부터 돌려야 하는 셈인데요. 약팀 입장에선 꿈의 무대에 한 발 더 가까워졌지만 조별리그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논란이 된 변화, 바로 결승전 하프타임 쇼인데요. 미국 슈퍼볼처럼 하프타임 때 초대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공연에는 마돈나 그리고 BTS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피파의 실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경기 도중 전후반 추가로 3분의 휴식 시간을 도입합니다. 사실상 미식 축구처럼 4쿼터제가 시행되는 건데요. 이 시간 공식적으로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쉬기만 하는 건 아니고 감독이 전술적으로 개입해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작전 타임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불필요한 시간은 줄어듭니다. 스로인이나 골킥 하는데 5초를 넘어가면 볼 소유권은 상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서 처치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선수가 교체될 땐 10초 이내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번 월드컵부터는 VAR 범위도 넓어집니다. 코너킥 판정 때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VAR이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파는 왜 굳이 이렇게 월드컵을 바꾸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경기, 그리고 더 많은 돈입니다. 경기 수가 늘어나면 티켓 판매량도 늘어나겠죠?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수입도 자연스럽게 커지고요. 특히 결승전의 하프타임 쇼는 미국의 슈퍼볼처럼 역대급 입장권 가격을 반영해 책정될 겁니다. 경기 지연을 막는 룰이나 기술이 도입되는 것도 결국 흥미가 떨어져서 채널이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왜 도입했냐고요? 이 3분의 휴식 시간은 전 세계 마케터들에겐 전에 없던 황금 광고 시간대가 생긴 셈이기 때문인데요. 45분간 멈추지 않던 축구 중계는 야구나 농구와 달리 광고를 넣기 어려운 스포츠였죠. 그런데 이제 월드컵에도 미국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친화적 방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가 될 이번 월드컵, 국민들의 기대도 클 텐데요. 북중미 월드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월드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과연 이번 피파의 선택은 축구의 새로운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축구의 자본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세이 더 트렌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